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어떤 그 나머지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름을 동차 변형이라고 해놨어. 동차 변형. 지금 이 단어는 어디에 써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건데 동차 변형을 이용하는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마 문제를 보고 나면 이 문제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야.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동차 변형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동차 변형이 무엇인가. 또는 동차 변형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써볼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x 자 요걸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봐. 나머지를 구할 때 2차 방정식을 하나 구하고 싶은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2차 방정식을 이런 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 좀 바꾸고 싶다. 같은 동차, 같은 차수의 다른 형태로 좀 바꾸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a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내가 x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x제곱 더하기 빼기 4x 더하기 3을 이렇게 안에다 썼다면 사실은 ax제곱은 여기 있었던 건데 마이너스 4ax는 없었으니까 뒤에다가 4ax를 쓰고 여기 있는 bx를 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3a는 없었으니까 빼기 3a를 쓴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 c를 이렇게 써주면 사실은 전개해보면 같은 식이라는 거지. 이해는 되지.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써야 되냐까지는 아직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a에 무슨 x제곱 더하기 1이었다. 그러면 ax제곱은 있으니 더하기 a는 필요가 없었고 뒤에 남아있는 bx 더하기 c를 써보면 사실 이게 이거랑 같은 거지. 다 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이러한 형식을 왜 이렇게도 바꾸고 이렇게도 바꿔야 되느냐는 아마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게 될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면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2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x-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었다.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자, 문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fx가 x-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x 더하기 2고 fx를 x-2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었는데 fx를 x-의 제곱과 x-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얼마겠느냐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1차가 남고 1차식으로 나누면 상수가 남으니 3차식으로 나눌 때는 당연히 2차식이 남아야 되겠지. 이 정도는 보통 알잖아, 그지? 근데 2차 방정식은 보통 문자가 3개란 말이야. 근데 위에 주어진 식이 2개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F1은 3 이런 거 알지, 그지? F1은 3 F2는 3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건 알고 있는데 써보니까 식이 2개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구하려고 하는 문자는 3개야. 원래는 식이 3개 있고 문자가 3개 있어야 풀 수 있어. 식이 2개라면 문자가 2개여야 되고 식이 하나라면 문자가 하나여야 된다 이거야. 근데 주어진 식은 2개인데 문자가 3개라서 이 문제는 방정식처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여기에 보이는 이 나머지 부분을 뭔가 바꾸어 줘야만 된다. 그래서 이 나머지에 대한 변형이 필요한 거야. 이 나머지를 어떻게 바꿀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요 2차식 있잖아. x-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 x-의 제곱에 x-2의 q 이건 몫이고 이 나머지 부분을 x-의 제곱을 이용해서 바꾸어 보겠다라는 거야. 내가 한번 이렇게 일단 써볼 건데 그럼 얘는 ax-의 제곱이 아닌데 ax-의 제곱을 썼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마이너스 2ax가 생겼잖아. 그냥 그대로 써볼게 한번. 여기에 마이너스 2ax가 있으니까 2ax를 쓰고 bx를 쓰면 x는 처리가 됐고 더하기 a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a를 쓰고 더하기 c를 쓰면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이 사실 같다 이거야. 궁금한 학생들은 전개해서 비교해보면 같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써놨더니
여기에 있던 a 괄호 x-1의 제곱 더하기 뒤에 x들이 보이고 뒤에 상수들이 보이지, 그지?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a의 x-의 제곱에 px 더하기 q다 이렇게 썼어. x들을 p, 상수들을 q. 자, 이렇게 바꾸어도 뭐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x-의 제곱이 있어서 x-의 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어봤더니 여기까지는 같이 묶여서 들어가고 뒤에 남는 식을 px 더하기 q만 일단 남겨놨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기에 쓴 식이랑 여기에 쓴 식을 잘 비교해보면 동일한 식이다 이거야. 왜냐면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이라는 게 x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요 앞에 있는 건 일단 그대로 쓸게. 요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됐다는 거지. 그럼 사실은 요 x 플러스 2라는 건 누구랑 같은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얘가 x 플러스 2라는 거야. 얘가. 왜냐면 얘가 얘거든. 얘가 얘고 얘가 얘인데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해결이 됐냐면 b와 c가 동시에 해결이 됐다. 그러면 a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a를 찾으려면 x에다 2 하나만 집어넣어서 보니까 f2가 2 집어넣었더니 1에다가 2 집어넣어서 a만 하나 남고 2 집어넣어서 4가 남았는데 f2는 3이었다면서 그러니까 1이 a가 4 넘겨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간추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처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썼는데 얘를 어떻게 바꿨냐면 x-의 제곱에 뒤에 복잡한 식을 px 더하기 q로 바꿨는데 a는 마이너스 1이고 px 더하기 q는 x 더하기 2가 되었던 거지. 그래서 전개해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해서 나머지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중간에 있는 과정들이 살짝 어려워, 그지? 살짝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사실은 없어. 사실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쪽에다가 내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해볼 거야. 다른 방법으로 여기만 살짝 지워볼게요. 여기만.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은 식이지, 그지? 자, 여기까지는 같은 식이야. 얘를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요 마지막 줄에 있는 식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면 여기 지금 F1은 3이고 F2는 3이다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요 Q가 없어지는,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되는 어떤 X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식을 끌어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 X-의 제곱이 0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X는 1 말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이다. 그러면 X제곱을 2X 마이너스 1로 바꾸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다시 한번 봐봐. fx를 x-의 제곱에 x-2q 프라임에다가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여기 있는 이 x제곱을 2x-1로 바꾸겠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다가 bx 더하기 c를 썼어. 그러면 식을 정리해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얘는 x로 묶었을 때 2a 더하기 bx에 그 다음에 더하기 c-a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 x-의 제곱으로 나누는 식이니까 얘가 x-의 제곱으로 나누는 식이었으니까 이 뒤에 있는 1차식은 요 뒤에 보이는 1차식과 같은 1차식이어야 된다. 왜냐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2다.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2여야 된다 해서 이놈을 뭘로 바꿀 거냐? x 더하기 2로 바꿀 거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개수 2a 더하기 b가 1과 같아야 되고
상수 마이너스 a는 2와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두 개 만들어낸 거지. 근데 아직 안 써먹은 식 하나 있잖아. 뭐 어떤 거? f2는 3. f2는 3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자 여기도 살짝 지워버릴게. 자리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미 앞서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자 f2는 얘는 사라지고 x에다 2 넣어서 4a 더하기 2b에 더하기 c-a인데 얘가 3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도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는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식이 몇 개가 있어? 총 3개가 생긴 거지. 그러면 연립해서 풀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나쁘게 말하면 그냥 외워서 풀어야 된다 이거. 외워서 풀어야 돼. 자 다시 한 번 더 다른 문제 하나만 더 해볼 건데,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에서 f형의 값을 구해라 이랬어. 그러면 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니 fx를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몫은 x 더하기 2였대. 근데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지? 나머지가 뭐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단 2차식이라는 가정하에 식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나 조건에 가서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은 안 나와 있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어. 세 번째 조건으로 가서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식과 거의 이 세 개의 모양이 동일하잖아. 그지? 자, 얘를 구하는 게 다시 한번 목적이 될 건데, 참고로 인수분해 공식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 x세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수분해다. 무조건 일단 외워놓고 나중에 생각하자. 자 x세제곱 더하기 1에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될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가에 들어있는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를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하고 뒤에 나머지 식을 그대로 쓰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썼는데, 여기에 있는 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야. 동차 변형을 하기 위해선 저 2차식을 잘 생각해야 돼. 자 얘를 자리만 옮기는 거야. 지금 앞에다 내가 끌어놓고 뒤에 있는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 바꿀 거라고. 얘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얘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얘처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a로 묶어놓고 x제곱 빼기 x 더하기를 우선 쓴 다음에 뒤에 나머지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뒤에다 쓰고 bx 더하기 c를 쓸 건데, 그걸 편의상 px 더하기 q라고 내가 적었어. 그랬더니 여기도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있고 여기도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있어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공통미수로 묶어버렸더니 x 더하기 1 x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a까지 묶은 상태에서 px 더하기 q가 뒤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지금 보면 x 빼기 6이니 얘가 뭐라는 거야? x 빼기 6이라는 거야. 그러면 p와 q가 한 방에 해결이 되고 문제는 a만 구하면 되니까 세 번째 조건에서 f1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앞에는 1, 안에는 1 집어넣으면 2, 3에서 6 더하기 a가 생기고 뒤에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됐는데 f1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6 더하기 a가 넘어가면 3이고 그러면 결국 a는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나머지 부분으로 가서, 나머지가 사실은 얘인데 그 나머지를 얘라고 썼으니 우리는 이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px 더하기 q는 x 마이너스 6이 결국은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더라 이거야. 얘가 사실은 얘다 이거야. 얘. 그러면 fx에서는 다 구한 거지. fx를 다 구했으니까 마지막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0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니까 fx에다가 f0만 집어넣어서 보면 0 집어넣었더니 2에다가 여기 상수 c 부분만 남았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빼기 6 마이너스 9네. 해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었겠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지금 두 문제 풀면서 거의 20분 가까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나오겠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틀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등급도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남들이 틀릴 때 나도 같이 틀린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 4번 정도는 아마 반복을 해줘야 될 거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 3, 4번만 한번 반복해보고 공부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다.